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주의 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 유출 사건, 그리고 세아베스트 군산공장 사망 사고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문제,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오늘 또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어떤 개념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 쉬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휴게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2017년 이 경상남도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좀 도입했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서 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4월부터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민원 부서의 특성상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교대하면서 식사를 하고 뭐 업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점심시간에 편하게 식사를 하자. 또 민원인들은 교대 근무로도 충분하다.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조정할 그런 뭐 방안이라든지 대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점심시간 민원 업무가 이제 중단되더라도 무인 민원 발급이나 인터넷 발급 등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좀 공무원들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시민들이나 민원인 입장에선 인감 증명서 같은 것들은 이 기계로 발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점심 시간에 이제 업무를 보러 오는 건데 이때 뭐 관공서에 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은 뭐 반차를 쓴다거나 휴일을 쓰는 수밖에 이제 좀 없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휴식 시간의 권리와 민원인들의 그 불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좀 이 두 가지를 갈등을 갖다 계속 놔두는 건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적절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좀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무인 민원 발급 사용법에 대한 안내들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 발급기를 좀 어떤 좀 더 활용 방법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전주 모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내신 성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담당 선생님의 실수로 이 전주의 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3학년 반 배정 결과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고2 내신 성적이 포함된 게시물이 같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이 담당 선생님이 해당 자료에 성적이 있다라는 것을 좀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뭐 오늘 이제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뭐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뭐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성적 유출 사건이 있었고 이에 앞서서 뭐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 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정보와 뭐 성적이 또 온라인에 유포돼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신입생들의 성적과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뭐 성적과 소속 학교, 뭐 이름, 성별 등이 좀 담겨 있는 파일도 유출됐었습니다. 뭐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지만 그 결과 이제 4월로 예정되었던 고3 연합 학력 평가가 5월로 좀 미루어지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의식이 좀 허술하지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고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이 성적 유출 사례가 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선생님들이나 이 교육부 차원에서 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좀 교육이나 이런 좀 어떤 제도 등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당국이나 뭐 학교의 보안 관리에 뭐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누가 얼마나 해킹하고 또 악용했는지 또 알 수도 없고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학교 측에서는 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파일을 삭제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그때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해당 파일을 좀 다운받은 상태였고요. 아무리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다운로드된 자료가 암암리에 공유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대학 수시 모집 등에서 내신 등급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력 평가 이제 성적 관리 시스템에 좀 보안 강화 대책을 좀 마련을 하겠다. 뭐 그리고 이 성적 탑재 시스템에 접속해서 성적표를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4주입니다. 이 4주인 기간을 뭐 2주로 단축시킴으로써 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겠다. 뭐 이런 방안을 실행하겠다라고는 밝혔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별도로 성적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은 학생들, 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성적이 유출돼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뭐 기업이나 뭐 단체, 지자체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뭐 도난,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좀 배상해야 합니다. 뭐 지난 2016년 인터파크라는 회사에서 이 사내 전상망이 해킹당함에 따라 2,500만 명의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국 법원에서는 고객 한 명당 소송 각 10만 원씩의 보상을 해라라는 판결이 좀 있었거든요. 이 내신 성적 유출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세아베스텔 군산공장.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네. 군산의 세아베스틸 직원 2명이 이 냉각 시설에 쌓여 있던 고온의 분진을 이제 식히는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고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분진이 냉각 시스템에 이제 엎어지는 데 따라 이 고온의 고철들의 그 고철의 분진에 이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 2명은 이 안면부 등의 화상을 좀 입었고요.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 5일 근로자 1명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또 다른 근로자도 8일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당초 매월 협력업체가 포크레인으로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해왔었는데요. 뜨거운 열기에 작업을 못하겠다며 공장 측에 조치를 요구하자 이 세아베스텔 직원이 직접 살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는 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세아베스텔에 대해서는 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아베스텔 군산공장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3번째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뭐 이번 사고 이전에도 뭐 2건의 사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 처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0대 노동자가 철근을 옮기던 과정에서 지게차에 치여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9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철관과 차량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이 좀 안전 대책이 사고가 발생했음에서도 이 대책이 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세아베스틸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5월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광주 고용노동청은 이 세아베스틸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송치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좀 걸렸고요. 세아베스틸 대표가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이 책임을 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좀 목표로 하였지만 오히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처벌법 시행 이후 늘어난 것으로 좀 되고 있어서 좀 앞으로 대안되고 있어가지고 좀 앞으로도 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문제가 현재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또 전라북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당연하겠네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 건설이나 공장에서의 사고로 이 전북에서도 1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노동청이나 이제 검사 측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선례나 판례가 아직 없어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사고 재해가 발생했었을 때는 어떤 인과관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고용노동부나 이 전라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비판이 좀 많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도 지난 3일 또다시 노동재해 발생한 세아베스틸 고용노동부가 재해에 손을 놓았는가 이런 좀 자극적인 이런 성명을 내기도 좀 하였고요. 또 전라북도 또한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 예방 활동 책무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좀 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홍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